여러분들께서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스페인의 철학가 그라시안이 한 말로 모든 결실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힘든 시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실로 맺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2023-2024 EPL 전반기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PL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전반기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인 시어러는 매주 2주에 팀을 선정하는 인물로 현재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반기 시즌 팀을 뽑았습니다. 시어러는 4-2-4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사령탑은 우나이 에메리, 에스턴 빌라 감독을 뽑았습니다. 중위권으로 평가받는 빌라는 현재 에메리 감독, 지도 아래 리그 2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시어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에 대해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가 골대 앞에서 볼을 잡으면 난 그가 득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높은 골 결정력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20경기에 출전해 12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물론 도미닉 솔랑케와 함께 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오른 득점 감각을 인정받아 전반기 베스트 11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손흥민은 최근 EPL 사무국이 선정한 12월 이달의 선수 후보 8인에도 뽑힐 정도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 외에 리그 14골로 엘링 홀란드와 함께 리그 득점 공동 1위인 모하메드 살라를 오른쪽 공격수로 뽑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은 팀 자체 선정 이달에 골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 세 번째 수상입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1일 손흥민이 본머스전에 보여준 득점이 12월의 골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12골을 터뜨려 EPL 득점 순위에서 공동 3위에 오른 손흥민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이달의 골의 주인공이 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본머스와 2023-2024 EPL 20라운드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26분 골 맛을 봤습니다. 지오바니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본머스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습니다. 손흥민이 펄펄 난 토트넘은 본머스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12억 골인 이 골은 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 이달의 골 선정 투표에서 4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토트넘은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열린 6라운드 아스널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올 시즌 처음으로 이달의 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10월 크리스털 팰리스와 10라운드 경기에서도 왼발 마무리로 상대 골문을 열었고 2개월 연속 이달의 골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손흥민의 저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3-2024 시즌 절정의 경기력을 과시 중인 손흥민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월 이달의 선수상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팬계정 커먼 뉴스퍼스 뉴스는 SNS를 통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12월 플레이어 오브 몬스에 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월 이달의 선수 후보 8인을 공개했습니다. 4골 4도움으로 12월에만 무려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도 여지없이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후보가 공개되자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30일 1일 2023년 마지막 경기였던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득점포를 쏘아올리며 한 달 동안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3대3 무승부로 끝났던 14라운드 맨시티 원정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때 한 골 2도움을 기록해 4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12월 한 달 동안 공격 포인트를 무려 8개나 기록했습니다. 만약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다면 손흥민은 지난 9월에 이어 올 시즌에만 두 번째 수상에 성공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4경기에서 6골을 뽑아내며 통산 4번째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은 이후 2017년 4월과 2020년 10월에도 수상에 성공한 데 이어 약 35개월 만에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통산 4회 수상으로 앨런 시어러와 티에리 앙리, 그리고 데니스 베르캄프와 프랭크 램파드 등과 함께 수상 횟수 동률을 이뤄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에 수상할 경우 지난 9월 이달의 선수에 이어 다시 한번 타지에서 수상 소식을 들을 전망입니다. 현재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카타르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9월에도 A매치로 인해 한국에 체류할 때 수상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8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은 1992-1993 시즌부터 시작한
프리미어리그의 31년 역사상 단 7명 밖에 없는 대기록입니다.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 부상 여파로 2022-2023 시즌을 열골 6도움으로 마무리했으나 올 시즌 부활에 성공하면서 16라운드 만에 지난 시즌 득점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초대박이 터진 가운데 글로벌 매체에 고른 킬리안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의 사전 계약 시도를 거부한 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음바페가 레알과 이적을 두고 합의했다는 소식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음바페가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합의했고 2019년부터 시작된 레알과 음바페의 사과가 끝나간다고 깜짝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음바페가 상황을 주도하길 원하고 며칠 전 음바페가 레알과 합의했다며 스페인 언론들을 화나게 했던 바보 같은 시간들 이후 합의에 다다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유력 매체 마르카는 지난달 30일 레알은 다음 주에 음바페와 접촉할 예정이라면서 레알이 음바페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계약 만료되는 여름에 그가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계약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음바페는 내년 6월 계약이 끝납니다. 보스만 룰에 의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앞둔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한 뒤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새 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레알 입장에선 이적료 없이 음바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찬스를 맞은 것입니다. 마르카에 따르면 레알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연봉도 나왔습니다. 매체는 그들은 2022년처럼 음바페에게 동일한 제안을 할 것이라며 연봉 2,600만 유로 한국 돈 370억 원에 보너스 1억 3천만 유로 한국 돈 1,800억 원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레키프도 같은 날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들은 레알은 실제로 다음 주 음바페와 그의 대변인들에게 연락할 것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음바페에게 입단에 대한 서면 보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당시 구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음바페는 레알과 구두로 합의를 본 적이 있었으나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 PSG 재계약을 종용함에 따라 음바페는 프랑스에 잔류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디 애슬레틱도 레알은 이번 여름에 음바페가 합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합류를 원한다면 1월 중순 이전에 답을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입단 관련 문의가 최후 통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침내 레알이 오랜 시간 염원했던 음바페의 영입을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음바페 측근이 레알과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RMC 스포츠는 최근 킬리안 음바페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 여러 소문이 무성하자 음바페 측에서 상황을 진정시켰다며 선수 측에서 성명문이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그들은 킬리안 음바페의 미래에 대해 합의는 없었고 그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어떤 종류의 영향도 음바페의 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레알 합의서를 부인했습니다. 음바페가 레알 이적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선 음바페 차기 행선지가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바페 측근의 성명문이 발표된 후 현지 매체인 골은 리버풀이 킬리안 음바페의 폴 포지션에 있다며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전술에 감명을 받지 못한 PSG 슈퍼스타는 레알 마드리드를 거부하고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폴 포지션은 레이싱 경기에서 출발선에 가장 가까운 앞자리를 뜻합니다. 이 말은 리버풀이 음바페 영입 레이스에서 다른 클럽들을 제치고 선두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타임스를 인용한 매체는 레알이 음바페를 데려오기 위해 오랫동안 영입을 시도했지만 음바페는 합의 기한을 정해 놓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포함해 다른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버풀은 음바페가 레알의 접근을 거절하고 영국으로 이적할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선지로 여겨진다며 음바페는 위르겐 클롭이 이끄는 리버풀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PSG도 음바페 영입을 시도하는 도전자 중 한 명으로 리버풀을 꼽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버풀 사령탑이자 세계적인 명장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음바페의 열렬한 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롭 감독은 지난 2022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음바페 영입에 관심이 있다며 음바페에 대한 관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클롭 감독은 리버풀 재임 기간 도중 음바페 영입을 몇 차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음바페가 2017년 AS 모나코를 떠나 PSG로 이적했을 때 직접 리버풀이 자신을 원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음바페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버풀과 약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너무 많은 대화를 한 건 아니었다며 리버풀은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클럽이기에 리버풀과 이야기를 나눴고 엄마는 리버풀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음바페의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리버풀이 떠오르는 가운데 앞으로의 프리미어리그 판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음바페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과도 사이가 좋고 리버풀은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실제로 클롭은 손흥민 선수를 영입 안 한 것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승컵을 들어보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